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일봉 차트입니다. 요새 차트 보는 게 좀 재밌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 아직 양이 안 차신 분들이 많죠. 제 생각에는 1000원, 1200원, 1500원, 그리고 2000원, 가장 고점이 4900원이었으니까 요 지점에 걸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평단을 낮추는 일을 안 했다면 어쨌든 이분들에게는 아직도 먼 길이죠. 하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S&P 500까지 모조리 그냥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산군 중에는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XRP 혼자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떡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순수하게 가고 있죠. 그나마 시장의 데이터는 항상 많은 걸 제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들을 잘 발췌를 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게 어쨌든 제 일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됐어요. 다행히도 SEC가 XRP 가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관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뜰하게 평단을 조금씩 낮추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약간 여러분들은 그래, 약간 희망이 보이네, 모르겠네, 오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도 약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이 이제 올 겁니다. 더 큰 고민이 언제일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내 평단의 XRP 가격이 왔을 때겠죠. 이때 엄청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거의 80~90%가 그러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400원대 XRP를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70에서 80% 던지셨을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개미들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죠.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더 하락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영상의 조회수만 보더라도 그런 걸 간파할 수 있어요. 아, 던졌구나, 많은 분들이 던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400원대 진입했던 분들에게는 땡큐겠죠. 언제 어느 가격선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500원, 600원, 700원, 지금 XRP 가격이, 제가 영상을 오후 2시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어쨌든 765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XRP는 참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라고 했죠. 하차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XRP 가격은 241선을 통과를 했어요. 드디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저점은 480원, 그리고 241선 700원 언저리, 그리고 361선 900원 언저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241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 라인은 730원입니다. 73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에서, 그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하방을 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타기 힘드냐,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못 산다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일반 분들이, 트레이드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에겐 그게 가장 힘들다니까요. 봐보세요. 분명히 거의 3일간 XRP는 480원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XRP 리터 속의 행태를 보게 되면 상승했다 다시 그 자리, 상승했다 다시 그 자리였는데 치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며칠 전에 480원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778원까지 가버렸어요. 어느 지점에 들어갈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조정 가격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73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놈의 미친 XRP가 361선까지 뚫어버리고 계속 상승을 해버린다면,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RSI 보시죠. 이미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어요. 리플 XRP는. 이 뒤에 나왔던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과매수 구간에 걸리면 항상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그릴게요. 과매수 구간에 오면 항상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과매수 구간에 걸릴 때마다 터치를 하고 계속 하락을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전 내 봉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 지금 가격은.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다. 그런데 이 리플 XRP가 상황을 봐보세요. 상황을. 전세계 자산군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금, 은까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까지. 근데 얘 혼자 독불장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왜 똥코인 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만 본다니까요. 똥코인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듣보잡들. 그런데 지금 서서히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달러로 시작되는 자산군들, 주식, 부동산 특히 그런데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어. 왜 이런 자산군들이 달러로 시작을 할까요? 달러는 기축통화죠. 전 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유통되는 돈의 70%를 달러로 사용을 해요. 어떤 말일까요? 70%의 빚이 곧 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산군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어. 그렇게 믿어왔던 골드까지, 금까지 저 모양 저 꼴을 보인다면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암호화폐라는 거죠. 디지털 골드.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19,000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 대장주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XRP라는 이상한 놈 하나가 혼자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갔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더문을 하는 것보다 투더문보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원대 500원대 진입을 했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다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점이 다시 안 와버리면 안 올 수도 있죠. 지금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기는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약조정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XRP가 던지기도 힘들고 승차하기도 힘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라고. 그때는 되게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봐보세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큰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대충 약조정 했다가 또 약조정 했다가 또 올라가요. 던지기는 쉬워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450원에 사서 700원에 팔았는데 이 사람이 1100원, 1200원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 던진 가격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도 아니고 현물 거래에서 이 정도 이익 봤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죠. 누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계단식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이 최초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SEC와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CFTC에서 상품으로 간주하는 코인이 두 개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는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했지만 뭔가 명확성이 없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업 증명이고 주체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불려질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대중들이 인정하는 그런 타이틀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뭔가 승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인지도가 생기겠죠. 그에 따르는 쟤는 완벽하게 암호화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어쨌든 지금 기업이든 정부든 어떻게든 쓸라 그래. 사용을 하려 그래. 그런데 BTC는 암호화폐지만 인정을 했지만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요. 1MB짜리 안에 그냥 자산의 이동만 가능한 이 비트코인의 블록 안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6 컨펌 이야기도 많이 드렸죠. 제가 하나의 블록 안에 이 블록에 대한 참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6 컨펌 6개의 블록이 그 뒤에 형성이 돼야만 이 블록에 대한 참을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10분에 하나씩 이 블록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블록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되나요? 이것도 정확치가 않아. 어떤 블록은 3분, 4분 만에도 생성이 되지만 어떤 건 40분도 걸리고 5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킹 당하지 않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좋긴 좋아. 그런데 너무 느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지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저 블록체인을 활용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과 정부는 기다리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완벽하게 튀어나온 놈 하나를 쓰겠죠. 그게 XRP라면. 그런데 XRP가 거래의 도구로만 활용이 된다면 1달러 넘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XRP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거래의 도구까지.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정부 입장이라면 어떤 걸 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확장성이 좋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특정 코인을 사용을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SEC에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 XRP가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SEC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해, 그 누구도 하자를 걸지 못해. 그러면 얘를 쓰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는 거래 후 도구, 지불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까지 다 할 수 있는 놈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벤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디파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인링크, 탈중앙화 금융, 블록 안에서 그 신뢰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금융 거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대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은행에 제공을 하죠. 이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블록 안에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데이터는 분명히 저장이 되고 있어. 그런데 왜 블록체인 안에 저장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선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여기에서 못 믿어. 또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여기에서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거로운 거예요. 금융 거래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리 골절이 났어. 그런데 가까운 병원에 갔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다리 골절뿐만 아니라 머리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이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다시 다리 엑스레이를 또 찍어요. 방금 찍고 왔는데 또 찍자고 해요. 아니다, 방금 찍었다,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라. 그런데 이 병원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의사 본인이 직접 찍지 않은 엑스레이는 신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의료사고가 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전에 찍었더라도 병원을 옮기게 되면 다시 찍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의료사고, 책임 소재.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 전 데이터를 이 의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 찍었을 수도 있어. 데이터에 유변조가 생길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일 수도 있어.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란 개념 안에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첫 번째 개념은 뭔가요? 데이터에 유변조가 되지 않는다. 그 믿음에 대한 신뢰만 커져버린다면 큰 병원의 의사가 작은 병원의 엑스레이를 믿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100이라면 굳이 한 번 더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없겠죠. 이게 금융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FT, Non-Fungible Token, 요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굳이 따로 띄워놓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따로따로 NFT를 하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야 되겠죠. 자, NFT에 특화된 코인이 뭡니까?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샌드박스, 트레리스 많죠. 얘네들은 그냥 NFT만 가능해. 이 NFT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될 수 있는 토큰, 코인이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는 코인들 굉장히 많죠. 이더리움, 에이다, 이오스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요거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만 가능해. 그리고 네 번째, 거래의 도구. 이게 가장 커요. 결국은 이게 가장 크다고요. 거래의 도구, 지불의 수단으로 가장 큰 대장주가 뭡니까? BTC예요. BTC. 비트코인은 요것만 가능해. 그런데 처리 속도도 느리고 데이터 크기가 너무 작아. 용량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자, 봐보세요. 그런데 지금 XRP를 봐보자고요. XRP는 이 네 개를 다 할 수 있어. 그냥 초기에 XRP를 봤던 사람들은 걔는 그냥 스위프트 대항마야. 그리고 속도가 빨라. 그냥 동전이야, 동전. 디지털 동전. 거래의 수단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XRP 리플을 욕하는, 가격이 1달러 넘기기 힘든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XRP가 SEC와의 소송 중에 어마무지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SEC와의 소송, 이 소송을 시작하게 한 게 뭡니까? XRP 리플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었죠. 스파크 토큰이 하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해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만 할게, 그냥 NFT만 할게, 그냥 디파이만 할게가 아니잖아요. 요거 세 개를 다 하는데 거래의 완성도까지 높여놨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에 XRP가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XRP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랑 번개를 해서 직접 만나신 분들은 직접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높아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한 번씩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직접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의 어떤 이해도나 그분들의 암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 썸네일에 시총 2위 가즈가라고 했잖아요. 시총 2위. 2020년 12월에 그때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던 XRP 리플을 이더리움이 XRP를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시점이 드라마틱하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파크 토큰을 XRP가 에어드랍 하겠다는 그 시점이에요. 스파크 토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하겠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코인이에요. 머리가 약간 좋으신 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방금 수많은 이더리움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거래들, 기관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통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 XRP란 애가 튀어나와. 그리고 이 XRP란 애가 이더리움이 하겠다는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하려고 해. 그런데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다음이 NFT란 걸 알고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만 장악하게 되면 NFT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지금 NFT를 위한 오픈시라는 마켓에서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로 제 생각은 그래요. XRP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과 함께. 아직 스파크 토큰이 에어드랍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윌리엄 힙만, 얘가 총대를 메고 이더리움을 상승시켰죠. 하나를 상승시키려면 하나를 죽여야 되겠죠. 떠오르는 XRP를 죽이니까 이더리움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됐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창출을 했던 그들이 또 다른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리 겐슬러의 발언, 이더리움의 POS 전환, 지분 증명의 전환. 지분 증명은 어쨌든 특정 고래들에게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더리움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굉장히 소수의 지갑으로 모든 이더리움이 쌓이고 있다. 자, 이 형태가 어떤 형태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식 배당을 받아가는 느낌이 금방 드잖아요. 그렇죠? 블록이 생성이 된다. 회사가 계속 성장이 된다. 그리고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더리움이 특정 주소로만 계속 쌓이게 된다. 이거는 충분히 게리 겐슬러가 태클을 걸 만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SEC가 XRP를 태클을 걸었던 그 시점에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돼 버릴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왔다는 거죠. 2020년 이더리움을 상승시켰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를 깨끗하게 만든다면 XRP는 어떻게 될까요? 2년 전에 이더리움이 맛본 그 상승을 다시 한번 부를 축적을 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스토리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었어요. 적재적소에 딱딱딱딱.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는 그렇게 지연 전술을 썼던 SEC와 XRP 소송이 약식 판결을 통해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이 스토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SEC가 2년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떠들었던 것들을 약식 판결을 통해서 뭔가 끝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쭉 내민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XRP 참여.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 SEC,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말도 안 되는 XRP, 얘를 가장 예민하고 두렵고 힘들고 중요한 CBDC,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메인 채널로 참여를 시키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쨌든 시장의 뉴스들은 그 히스토리를 잘 엮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내린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얘 혼자 다 할 수 있다. 얘 혼자 깨끗할 수 있다.
얘 혼자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여건들, 전 세계 상황들 잘 봐보세요. 아까 제가 디파이 따로, NFT 따로, 스마트 컨트랙트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다고 했지만 그 코인들의 한계는 그것뿐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암호 화폐예요. 그래서 현명한 아발란체는 이미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졌잖아요. 결국 XRP를 했죠. 사이드 체인에 기어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야만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까지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모든 이벤트들을 결국 XRP 리플이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 트렌드 CBDC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오늘 요 차트 하나 가지고 굉장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편안하게 가격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자가 좀 많이 되세요. 어쨌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도,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꾸 제가 영상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XRP와 비트코인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토요일입니다.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